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조무사입니다. 오늘은 질문 중에 댓글로 좋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댓글을 읽어보고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질문 몇 개만 해도 될까요? 나이는 31살이고요. 캐나다 시민권까지 목표로 영주권부터 따려고 취업 비자를 먼저 따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 간호사 LPN과 어시스턴트 중에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수월한 건 HCA이죠. 그런데 HCA로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알고 싶고, PWS와 다른 점이 뭔지 알고 싶네요. 두 번째, PCC와 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 보는 학교, 네, 온타리오에 있더라고요. 지오기엔 센테니얼보다 위 두 학교가 어떤 면에서 난지 궁금합니다. 저는 PCC를 졸업했고요. 그렇다면 왜 PCC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런지. 세 번째, 와우캔이라는 유학원에 대해서 아시는지. 취업 연계, 유급 취업 연계해주는 센터인데 스스로 PCCC 가는 게 나을지, 센터를 통해 가면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PCCC 다닐 때 홈스테이 하셨는지 아니면 기숙사 다니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PCCC는 캠퍼스 하나라는데 맞나요? 일단 그 답변은 간단한 단답 형식으로 드렸고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이제 해당되는 질문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간호사 LPN과 그리고 HCA에 관한 간단한 비교를 물어보셨는데, 먼저 간호사 L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2년제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학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 2.5만 불, 뭐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뭐 2천만 원 이상,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2년을 납부하게 되면 5만 불, 뭐 5천만 원 내로 큰 돈이 들고요. 그리고 이 LPN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조금은 이제 자신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HCA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점수로 말하면은 개념적으로는 IELTS로 4.5, 5.0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저도 LPN 과정을 뭐 못 갔든 안 갔든 저는 HCA를 선택한 케이스지만, L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는 조금 잘해서 뭐 6.5, 뭐 7.0 이상은 해야 좀 편하게 공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LPN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 만약에 이제 영어가 됐다라는 조건 해서 학교를 다니면 이제 2년 학생 비자를 받고 졸업하면 3년 PGWP라는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3년 기간 동안에 고용주 찾고 이민 프로세싱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간호사 과정은 이제 뭐 위에 있는 4년제 RN도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또 영어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관련되는 부분이랑, 또 경제적으로 내가 학비 정도는 계속 해야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학비 정도는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HCA 같은 경우는
학비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8만 불, 우리나라 뭐 1,5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네, 학생 비자를 1년 6개월 전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HCA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영어 점수가 조금 낮아도 내가 캐나다에 도전해서 이민을 진행하고 나서 어, 아, 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HC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HCA를 하시고 또 뭐 이민 하시고 하고 영주권 하시고 나서 이 LPN으로 편입해서 이 2년 과정이 아니라 뭐 1년으로 이렇게 해주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접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HCA는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개념이고 아마 PSW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Personal Support Worker 혹은 Personal Work Supporter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PSW가 맞는 것 같아요. Personal Support Worker 혹은 HSW로 해서 Home Support Worker 혹은 Nursing Aid 혹은 뭐 기타 이름들이 다르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큰 개념은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로 이 과정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고요. 뭐 약간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 혹은 그 졸업해서 내가 근무해야 되는 회사에서 뭐 졸업해서 포지션 이름만 그냥 영어 이름만 다른 거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 같은 경우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약에 메디슨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의사랑 소통을 하게 되고 행정 업무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행위가 가능해요. 그리고 HCA 같은 경우는 조금 노동력 업무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음, 하루에 정상적인 생활을 일반인처럼 하는 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개인 위생, 그래서 화장실, 식사, 샤워 등이 필요할 때에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HCA는 의료 행위는 불가하고. 일단 여기까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지오지언이나 혹은 센테니얼 이렇게 공립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프로샤 혹은 퍼시피코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사립학교들이 있어요. 이 사립학교는 일단 이 두 개는 밴쿠버에 있어서 조금 큰 도시 또 편한 또 교통이나 이런 게 조금 기후나 이런 게 좀 원만하고요. 그리고 이 온타리오 쪽에 있는 거는 겨울이 눈도 많이 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밴쿠버에 있어서 온타리오나 이런 거는 못 찾아봤는데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이제 1년 6개월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정도에 공부하시고 나머지 또 6개월, 7개월 정도는 어, 그 코업이라고 해서 유급 인턴으로 나가게 돼요. 현장에서 실습하시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캐나다 고용주를 찾아서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 프로그램 캐나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서 워크 퍼밋을 연장 혹은 새로 뭐 갱신 다른 프로그램에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무를 해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립학교 센테니얼 뭐 컬리지라고 온타리오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캐나다 이민국에 정해놓은 PGWP라는 포스트 그레이드웨이트
워크 퍼밋이 신청 가능 학교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 학교, 이 두 개 학교가 공립학교로서 PGWP가 가능하다고 하면 공립학교 1년여 과정을 다니고 또 내가 다닌 만큼 PGWP를 신청해서 받으시고 동일하게 기간 중에 이제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워크 퍼밋을 만약에 이제 근무 경력이 2년이 필요하면 워크 퍼밋이 또 연장이 돼야 하니까 워크 퍼밋을 연장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진행할 때에는 제가 좀 리서치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 PGWP를 조금은 잘 몰랐었어요. 이용할 생각을 조금 이용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몰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사립학교 중에 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래야 넉넉하게 받아서 제가 캐나다에서 그 캐나다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PCC를 갔고요. 그때는 스프로샤가 아마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10월에 캐나다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2018년 10월 달에는 스프로샤는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이 학생 비자 코어까지 포함된 1년 6개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그 유학원을 연계해서 가면 뭐 취업 연계 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유급 취업 연계해주는 센터인데 그러니까 뭐 취업은 연계 시에 추가 비용이 드는지 뭐 이런 긍정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내가 직접 학교를 가는 거랑 이 뭐 다른 유학원을 통했을 때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업 연계 시에 만약에 돈이 들긴 하는데 그 취업해주는 곳에서 별도의 조금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한마디로 캐나다 고용주를 찾을 수 있으면 이 추가 비용이 내는 것도 뭐 현실적이다 이러면 그쪽으로 하셔도 좋아요. 이 하나 이유가 하나 조금 더 설명 하나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뭐 이, 이 단어전문과정 컬리지를 졸업할 쯤에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한편적으로 계속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캐나다 고용주를 찾는 거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음 워크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캐나다 고용주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 고용주를 어떻게 찾을지 내 스스로 이런 것들에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유학원에서 이 캐나다 고용주를 확실히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확실히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거 뭐 기회비용이라고 하나요? 내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어떻게 그 유학원들에서는 미래 6개월 혹은 1년 후에 내가 캐나다 간호조무사 과정을 밟고 내가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텐데 이때 어떻게 나를 기다려서 나한테 기회를 주고 영주권을 진행할 기회를 주는지 요 고용주가 어떤 형식인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네 번째 질문이 홈스테이나 혹은 어떻게 지내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음이나 혹은 네이버 이런 카페에서 방을 찾아서 렌트했고요. 방 렌트 비용은 뭐 좋은 방이랑 나쁜 방이랑 당연히 차이는 나겠지만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뭐 500불에서 한 700불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생활비가 좀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뭐 의식주라고 적었는데, 뭐옷 같은 거 뭐 한 달에 뭐 하고 싶은 거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0불 정도, 먹는 거는 일주일에 한 100불에서 한 400불 정도, 주는 렌탈 하시는 방에 500불에서 한 700불, 그리고 기타로 교통카드 월 정액제가 있어요. 한 100불, 전화 사용하는 데 한 30불, 그리고 또 뭐 친구 만나거나 뭐 잠깐 여행 가거나 뭐 200불 가량 영업 활동, 운동하거나 뭐 이런 영업 활동이 200불 하면 1300불에서 한 1500불 정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1200불에서 한 1500불 정도 한 달에 이렇게 벌게 되니까, 근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조금 내가 열심히 생각하지만 통장의 잔고는 계속 제로로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립학교, 이제 PCC는 뭐 캠퍼스가 하나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립학교의 캠퍼스 개념은 우리나라 학원 개념이에요. 이 캠퍼스가, 저도 그랬는데, 캠퍼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연세대학교 캠퍼스, 뭐 인하대학교 캠퍼스 이렇게 막 건물도 많고 운동장이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많은 컬리지의 캠퍼스는 그냥 그 지역에 있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PC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은 스프러샤 이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학원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오피스나 아니면 빌딩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있는 거고, 이 컬리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컬리지 범위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학교의 이런 캠퍼스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사실 저도 이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PCCC를 갈 때 컬리지라고 해서 뭐 기숙사도 있고 뭐 운동장도 있고 학생 식당도 있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그냥 사무실 학원처럼 그 빌딩에 뭐 그 강의하는 곳이 뭐 7개, 8개 이렇게 오피스 7개, 8개 있는 개소가 다 이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